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도서출판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동갑인데 왜 누구는 나이 들어 보이고 누구는 더 젊어 보이고 왜 나이 먹는 속도가 다 다른 걸까? 사실 그 차이는 썩는 과정, 즉, 노화라는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 같은 경우, 나이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로 사망할 확률이 10배 정도 높다고 한다. 이렇듯 변화는 얼굴에 나타난다.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의 세균, 치주병과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되는 AGE를 주의하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나이보다 더 젊게 사는 법, 노화를 늦추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것은 후자의 이미지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감 중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 40대에도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몸 안에 생기는 불꽃, 염증.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누어진다.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 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겨난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일어난다. 염증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면 세균층도 바뀌고 점점 그레문 성균이 많아진다.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사멸할 때 세균이 지닌 내독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해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점점 파괴된다. 치조골이라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고 만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결국은 치아라는 기관을 잃고 마는 무서운 병이다. 입안에는 약 500에서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다. 이 세균은 치아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는 타액이 흐르고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마신다. 그 세균은 이 타액에 함유해서 위나 장의 소화기관을 통해 몸 안에 또 다른 장기들에 이르게 된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잇몸의 염증은 당뇨병도 악화시킨다. 치주병과 당뇨병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당뇨병 합병증이 진행되어 노화를 단숨에 촉진해 몸이 썩기 시작한다. 치주병을 일으키는 치주병균은 치아에 붙은 플라그 안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의 입안에 넣는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빵이나 주먹밥을 먹는다. 저녁에도 귀찮다고 패스트푸드나 라면, 우동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러한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치아에 플러그가 붙기 쉽고 치주병균이 증식하기 쉽다. 또한 당질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당뇨병에도 걸리기 쉽다. 자신의 치아에 플라그가 붙지 않도록 매일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양치질을 해도 과연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주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자신이 치주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잇몸의 색이 입술 뒷면의 색과 비교해서 흑적색으로 변해 있으면 치아에 염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잇몸이 부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양치질할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피가 스며 나오거나 칫솔에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잇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잇몸이 두꺼워지거나 부은 것처럼 돌출되어 있으면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세포를 산화하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을 AGE라고 부른다. AGE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한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해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에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 한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고 체온은 36도에서 37도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단백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AGE가 생긴다. 그리고 AGE가 쌓여 있는 부분에는 염증이 일어난다. 혈관에 AGE가 쌓이면 동맥경화, 뼈에 축적되면 골다공증,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또한 AGE는 암세포의 증식을 돕는다. AGE는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혈액 속의 당과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과 또 하나는 AGE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몸 안에 들어와 축적되는 경우이다. AGE가 영향을 미치는 눈의 질환은 당뇨병, 망막병증뿐만이 아니다. 눈의 질병으로 잘 알려진 백내장 역시 AGE와 깊은 연관이 있다. 백내장은 검은자 안에 있는 주정체가 탁해져서 발병한다. 인간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수정체는 렌즈라고 할 수 있다. 빛의 굴절을 조절해서 망막에 상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내장은 40세 이후부터 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앓는다. 이 백내장에도 AGE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정체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크리스탈린도 당과 결합해서 AGE화한다. 수정체는 원래 무색 투명하다 하지만 AGE화하면 다갈색으로 변해 갈색 백내장이 되기도 한다. 당뇨병, 망막병증, 백내장 등 눈은 AGE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부위다. AGE는 인간의 몸 구석구석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뇌도 예외는 아니다. 뇌에 침입해 치매를 불러오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착한 유산균을 죽이고 기미, 주름, 처짐의 원인, 노화와도 연관이 있다. 모든 변화는 얼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아와 눈과 혈액을 유의해야 한다. 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인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자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입에 넣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아마 식사가 아닐까? 식사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진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이 올라가고 몸의 여기저기에 염증을 낳는 AGE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에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염증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입에 넣기 전에 정말 그것을 몸에 넣어도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다.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구수하게 그을린 식재료는 식욕을 자극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당화 물질이 든 식품을 섭취한다. 예를 들면 시금치나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는 AGE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조리를 하는 방법에선 기름을 사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재료 안의 AGE 양이 늘어난다. 또한 전자레인지로 튀김을 데우는 행동은 몸을 노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저온으로 쪄서 고온에 가열하는 것을 피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정제된 것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것, 백설탕 대신 흑설탕, 백미보다는 배아미, 현미, 보리, 통밀빵 등으로 섭취한다. AGE를 쌓아두지 않기 위한 식생활,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 식사법과 더불어 생활 습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 부족은 노화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어서 대사가 떨어져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서 말하는 대사란 기초대사를 말한다. 인간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소비되는 최소한의 필요 에너지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인간의 몸은 호흡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내장도 움직인다. 이와 같은 생명 유지를 위해 쓰이는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이다. 기초 대사량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 10대 때 최고조에 올랐다가 그 후 떨어진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심장, 뇌, 그리고 손발이다. 그러므로 근육량이 떨어지면 기초 대사량도 낮아진다. 지방은 바로 붙지만 근육은 바로 빠진다. 근육량이 많아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 반대로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살찌기 쉽고 잘 마르지 않는다.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찐 사람은 근육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은 상태다. 하지만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자. 에스컬레이터를 쓰지 않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한 정거장 걸어서 목적지에 간다거나 그것만이라도 계속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몸을 바로 알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그것이 노화를 막는 최선의 예방법이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